사령관님, 북풍이 뭡니까? 북풍 공작이라는 게 뭡니까? 북한 도발을 유도한다는 건가요? 저도 그런 의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. 그런 거죠? 네. 공소장에 보면 이진우는 11월 9일 국방부 장관 2층 공간에서 식당에서 윤석열, 김용현, 여인영, 곽종훈 관계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한 이후부터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. 준비 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? 언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까? 11월 9일 경.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사실 요것만 다른 사람 많이 물어야 되니까 예, 사실 당연히 했고 11월 3일 날 그렇게 말했죠. 북한의 그 고고도 미사일 그렇게 말했죠. 그것만이 아니라 아니 됐어요. 저는 그것만 확인하고 싶어요. 근데 배경이 더 중요하지 왜 아니요. 자꾸 그 11월 9일발 얘기하시는 그러면 이 자리에 오세요. 네? 저는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묻고 싶은 게 네. 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냐고만 묻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 얘기를 해도 다 그 공소장에 빠져 있어서 설명을 그것은 드리는 겁니다. 공소장에다 하세요. 그리고 곽종근 우리 우리 합참 처장님 그러실까? 10월 30일 날 제가 자, 합참에다 보고하고 하자. 이진우 사령관. 그거 주세요. 이진우 사령관. 얘가 뭐야, 얘가? 태도가 뭡니까 지금?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예? 왜? 장난합니까 지금? 오늘 그렇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자리라는 걸 하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? 죄송합니다. 지금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함을 깨우치고 신중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끝까지 그럽니까? 이건 의원들한테 하는 행동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그 행동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? 들어가세요. 예. 네. 예, 우리 김병주 의원 말씀처럼 제가 잠시 감정이 좀 했는데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. 네, 매민대원 계속 질문해 주세요. 저한테 질문하실 겁니까? 네, 아니요. 네, 시간을 좀 더 주시죠. 알겠습니다. 자, 질문하세요. 박종근 이쪽으로 하십시오. 그러니까 제가 공소장에 있는 것을 물을 거니까 사실이 예. 아니다만 대답하시면 돼요. 예, 저 특수전 사령관입니다. 예. 12월 1일 공수여단장 이상현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월 4일부터 있는 한 달간 있는 제주도 수경훈련을 연기하라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? 전방 상황 대비 태세 강조한 거 맞고 그거는 10월 있죠? 이전부터 그랬습니다. 12월 2일 날 1공수여단장, 9공수여단장에게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. 그런 정보가 있다. 그런 지시한 적 있죠? 예, 강조 지시했습니다. 그다음에 12월 2일 김현태에게 서울 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. 최근 북한이 한국 내 동조 세력에 의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. 진압작전 준비해보자. 이게 지시한 적 있죠? 그 사령 저 707 그렇게 말씀했습니다. 예. 그다음에요. 됐습니다. 혹시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이 다 끝나시면 제가 기회를 주시면 하고 안 그러면 예, 들어가겠습니다. 다 끝나고 드릴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끝나고 드릴게요. 1분만 추가해 주세요. 우리 일공수여단장님, 네. 아까와 같이 지시를 받은 적 있죠? 있습니다. 구공수여단장님, 아까와 같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죠? 그런 지시를 받지는 않았고 다만 여러 가지 안보 사항이 위중하니 아니 대비 태세를 잘 갖추라는 의미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. 곽종근 사령관이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. 그러니까 준비태세 갖춰라. 이렇게 지시한 적 있죠?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. 이상현 여단장님, 일공수여단장님, 이 공소장처럼 지시한 적 있죠? 네, 있습니다. 예, 특임단장님, 특임단장님, 거기서 대답하세요.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지시한 적 있죠?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준비하라. 지시한 적 있죠? 훈련을 강화하는 시기였습니다.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. 네. 네, 예. 공소장의 내용을 확인만 한 겁니다, 지금.
그래서 이 여단장님과 특임단장님은 이러한 지시를 받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준비하라는 그 지시를 받은 겁니다. 계엄과 관련해서 직접 받은 게 아니고. 그러면 그 부대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했겠습니까?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겠죠? 그렇게 했겠죠? 박정우 사령관님. 예. 예, 이분들은 또 부대원들한테 그렇게 했겠죠? 그죠? 그러면 부대원들은 북한의 간첩이 오는갑다. 우리가 출동하는 게 북한 간첩 잡으러 가나 보다.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열심히 총도 쏘고 열심히 할 겁니다. 이게 언제 그랬는지 압니까? 5.18 때 그랬습니다. 5.18에 계엄군으로 출동한 사람들이 다 북한 간첩단이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. 북풍을 부인한다는데 북한 도발을 근거로 삼아서 부대원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그 말씀 마치시면 저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북한 도발에 관련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. 북한에서는. 11월 3일 날 있었습니다.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? 간단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북한 오물풍선 쓰레기 상황과 관련돼서 대비태세 강조 지시한 거 분명히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. 그것은 시기가 뭐 11월, 뭐 12월 이때가 아니고 10월 그 이전부터 그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제가 그 대비태세 강조하라고 지시를 분명히 했었고 그거에 대한 훈련도 해왔습니다. 제가 그렇게 했던 배경은 10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북한 오물풍선 쓰레기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하고 합참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 라는 소리를 저한테 직접 비아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의 잔상으로 그 상황과 관련된 대비태세를 저도 저희도 기본 임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태세, 그거와 연계된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, 이것을 그날 며칠 전이 아니고 그 두세 달 전부터 계속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고 대비태세를 갖춰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부하들도 그런 상황으로 연계해서 그런 그 훈련을 실시를 해왔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부하들은 정확하게 그 부분만 위원장님 딱 아까 말씀드린 듯이 20초만 추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, 예.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12월 1일 날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시 확보해야 될 6개의 시설에 대해서 확보 및 경계 임무를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당시 상황까지는 제가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상황들을 계속 반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보 및 경계 임무만을 저한테 주어졌고 당일날도 시설 확보 및 경계 임무만 분명히 수행을 했습니다. 그 이후에 체포나 이런 부분들 일절 우리 부하들이 수행하지 않았습니다. 또한 더불어서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황을 저는 예하 여단장이나 이 참모들에게 일절 사전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 여단장과 참모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되면서 제 지시받고 그때 상황을 인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제 책임이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한 선처의 말씀을 당부드렸던 것입니다.